네. 저희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4심제 추진과 관련된 소식 짚어봤고요. 다음 랭킹 확인해 보시죠. 어젯밤이죠. 각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석할 당시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사기 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니, 이번 영장 청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장 심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경찰 수사관이 경찰 조사를 요청한 이유는 뭔가요? 대선 허 전 변호사님, 혐의를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 그런데 이 자신만만했던 것과 다르게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받고 있는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4가지 혐의로 허경영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각종 명패를 판다, 목걸이를 준다, 복을 주도록 하겠다, 영성 상품을 판다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신도의 돈을 456억 원가량 가로챘다라는 혐의로 사기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불법적으로 대선에 쓰이는 자금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빙자해서 신도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강제로 시도했다라는 혐의로 중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전에 경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면서 수사관을 고소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구속 결정을 한 걸 보면 혐의가 상당히 입증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수사관마저 고소하는 그 비협조적인 태도가 이번 구속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가장 반발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공중밀집 강제추행죄에서 중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건 수사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사실관계에 따라서 고소인이 특정한 혐의와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혐의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이걸 이유로 기획고소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 수사의 비협조적인 모습이 결국에는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는 데 기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허경영 명예대표는요, 대선 단골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대선에 출마하면서 황당한 주장과 튀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여야 정권 교체는 하나만화입니다. 허경영이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앞으로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저에게 준 50년 된 협대입니다. 이걸 내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거 박 대통령이 준 지봉입니다. 새 지봉이 나오고 나서 이걸 저한테 줬죠? 이거 백금입니다. 왜 이걸 줬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비밀 보좌역이 되어 박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살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네, 이번 대선엔 대선 단골이었던 허경영 명예대표가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엔 좀 아예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요? 방금 마지막에 봤던 박정희 대통령의 뭐 비밀 보좌역이었다라는 발언이 이제 허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고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됩니다. 그래서 24년의 판결이 작년에 판결이 됐기 때문에 2034년까지 출마가 불가한 것이고요. 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는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으면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만 허경영이라는 분은 계속 나오면서 뭔가 좀 정치를 희화화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사실상 대통령이 되기 위한 뭐 진정성보다는 뭔가 본인의 뭐 종교, 뭐 본인의 이런 사업 이런 거 관련된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알리기 위한 뭐 그런 목적으로 좀 대통령 선거를 활용했었기 때문에 34년까지 못 나오게 된 게 어찌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허경영 대표 출마 당시에는 좀 황당하지만 또 굉장히 파격적인 공약들도 좀 내놨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제가 학생일 때도 허경영 당시 후보가 그 출산을 하면은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나눠주겠다 이런 공약들을 펼쳐서 저도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많은 논란이 되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회자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돌이켜 보니까 이제 출산율이 0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극단의 대책까지 강구하는 것이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일종의 허경영 당시 후보가 선구안적인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소 뒷걸음치다 벌레 잡은 격으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어찌 보면 좀 대선판을 자기 홍보를 위한 좀 신도들을 모으기 위한 홍보 과정으로 인식을 하고 좀 국민들을 호도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좀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법적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